차이를 만드는 데서 매출이 발생한다? 라는 걸 믿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치킨집도 잘 운영하시고 네. 그 시간 없는데 네. 대량 등록까지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우리 대표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서파르타 6기 평일반을 진행하고 있는 이원섭 대표이고요. 실질적으로 더떡코는 온라인 18기 작년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은 한지 지금 2년 차 접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하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매크로를 통해서 매출을 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서파르타를 듣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현재 서파르타 수강 중입니다. 네. 아니 서파르타는 그 아침 9시부터 네. 밤 9시까지 하는 건데 네. 치킨집은요?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좀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참여하는 동안만큼은 조금 인건비를 늘려서 네. 그 시간을 이제 좀 오토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파르타 끝나고 제가 투입돼서 이제 배달을 다시 좀 겸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파르타가 끝나면 다시 치킨집으로 간다고요? 근데 저희 영업업장 자체가 운영이 오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가게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건비로 녹아버리면 이제 비용이 뭐 하루에 뭐 2~30만 원씩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가게가 매출이 적은 가게가 아니어서 네. 제가 그걸 직접 뛰면 그만큼 이제 지출 세이브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아니 잠깐만, 저 이거 그러면 전 당연히 치킨집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가서 새벽 5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어도 좀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네. 평소에는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거의 배달을 제가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자고 또 언제 서파르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장 5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자면은 한 2시간 자서 네. 다행히도 제가 하남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네. 한 지금 서파르타 교육장까지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쪽잠 한 2~3시간 자고 이제 교육장 가서 일하고 네. 거기도 일을 하는 거죠. 예.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번 주에 나온 대표님도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아니 오늘 나오신 대표님도 아니 진짜 그럼 진짜 시간상으로 2~3시간밖에 못 자는 거네요. 주로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여유롭게 좀 목 컨디션 안 좋을 때 자도 한 5시간은 잘 넘지 않는 것 5시간? 같아요. 네. 와, 오케이. 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대표님 모시고 오늘 라이브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아니 대량 등록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반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반을 들었던 거고요. 당시에 네. 이제 코로나도 겹친 시기여서 워낙 저희 본업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없는데 교육은 들어야 됐고 그래서 뭐 배달하면서 막 그 강의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줌을 거의 참여를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잘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던 게 IT 기반으로 약간 기술 영업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매크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막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네. 스노우볼님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더떡코 출신이셨던. 네네네. 이분 매크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 이거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좀 업로드가 하도 트래픽이 많이 몰려가지고 느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겸업할 수 있겠다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알리를 긁어야 되는데 또 카테고리를 이제 다 긁고 싶은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지인 중에도 개발자분들이 분 계시니까 좀 요청을 해서 좀 파이썬으로 안에 좀 URL 좀 긁어주십시오라고 좀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가장 하단에 있는 카테고리만 다 긁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매출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맞으면 일주일 안에 거의 6개 정도 꽉꽉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네, 왜냐하면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갔었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채웠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태그랑 그때 당시에 이름을 막 건들 수 없는 여건이어가지고 거의 그냥 최신성으로 밀어붙이자. 최신성으로? 네, 그렇네. 거의 열흘에 한 번씩 계속 지우고 올리고 했었던 기억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6만 개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손 안 대고. 네, 계속 매크로로 리스팅만 걸어놓고 계속 자동으로 돌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최신성만 유지하면서 네, 계속 업로드만 10일 동안 계속 바꿔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시간이 얼마 정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URL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되니까 네. 리스팅 하는데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업로드하면서 중간중간 뭐 매크로도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네. 체크하는 것까지 하면 한 2-3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2-3시간? 네, 일 끝나고 나서. 일 끝나고 나서? 네, 근데 그게 6계정을 다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고 당시에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매출이 어떻게 빨리 나오던가요? 많이 나오던가요? 저는 되게 네. 희한하게도 네. 한 열흘 만에 좀 큰 매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막 50만 원, 60만 원짜리도 많이 팔렸었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잘 나가는 상품도 초반에 있었고요. 네. 초반부터? 네, 초반부터 있었는데 네. 물론 제가 너무 초심자였기 때문에 네네. 한 일주일 팔면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뺏어가고 네네네네.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네. 저런 아이템들은 꾸준히 팔릴 수 있구나라는 눈은 그때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땐 치킨집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네, 워낙 바빴습니다. 이거를 한 20개장 돌렸으면 막 더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거 되게 하면 많이 하면은 이거 진짜 떼돈 벌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그러자니 제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치. 네, 출발 시간이 그때도 막 짜서 1시간 반 2시간 겨우겨우 잤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정을 더 늘린다? 네. 이건 나 죽으라는 얘기인가? 네, 그래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개발자분한테 서프라이즈 매크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이건 2-3시간에 6계정이 꽉꽉 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최신성으로 키워드도 안 잡고. 네, 오류가 나더라도 그냥 덮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진짜 대박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최대 매출 혹시? 당시에 그래도 한 달에 700-800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700-800? 네. 그리고 마진율을 저 그때 좀 과감하게 잡았어가지고요. 몇 프로 났나요? 거의 한 48%, 50, 진짜? 52% 이렇게 잡았어서 와. 50만 원짜리 팔리면 20만 원씩 남고 막 이랬던. 그때는 이런 전략이었어요 혹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주문 처리도 네.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진 많이 넣고 돌려버리자. 그래서 구간을 되게 많이 잡았었어요. 구간을?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짤짜리들 막 1불, 2불짜리도 있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저는 최소 주문 금액을 10불로 잡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불에서 뭐 100불도 잡아보고 100불에서 200불 구간. 왜냐면 매크로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다 다 필터를 걸어가지고요. 네. 100불, 200불, 200불, 300불. 그리고 제가 좀 재미 많이 봤던 건 700불 이상. 700불 이상? 700불 이상에서 거기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매크로니까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막 어차피 제가 열흘에 한 번씩 엎어보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비싼 거는 1페이지만 긁어보자. 네. 뭐 싼 거는 좀 다양하게 긁어보자. 이걸 계속 시도했던 것 같아요. 3번씩 하면서. 3번씩? 네, 전체를 한 3번은 돌렸던 기억이거든요. 대단하다. 야, 이건 그러면은 진짜 뭐가 잘 팔리는 건지도 좀 감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소파르타 왔을 때도 네. 처음에 이제 리스팅을 할 때 예전에 팔렸던 거 위주로 막 올려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첫 주문이 한 2-3일 만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카테고리를? 세 개나 이렇게 돌리신 분은 거의 많이 없어서. 주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들 중에서도 네? 저는 이제 재미 많이 봤던 네트워크 장비들인데 부품류들. 네트워크 장비의 부품류들. 네, 그러니까 항상 부품류가 많이 나가거든요. 부품류가 예를 들어서 나가죠. 뭐 사실 소위 수동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전기톱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하기에는 제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전기톱 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거의 긁었던 것 같아요. 저는 리스팅을 따로 갖고 있는 게 부품류만 제가 URL을 모아놨거든요. 한 300개 정도. 그래서 그것만 제가 요즘에는 좀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네. 그런 거를 다 모아놓고 그 주기적으로 긁어도 그게 돈이 벌리겠네요. 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파악하시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카페 보니까 네. 지금은 매출이 이번 달 매출 4,800 나왔다면서요. 네, 한 가지만 좀 그렇게 팔았고. 네. 서파르타 들어가기 전에 매출이 0이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제가 사업자를 다 접고 들어가서 네. 0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달. 아니 0에서 시작해서 2달 만에 4,800은 진짜 이건 미친 거거든요. 네, 저도 좀 너무 놀라가지고 많이 벌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벌지 몰랐어가지고요. 근데 우선은 알았어요. 그러면 첫째를 있었고 둘째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때문에 좀 그때 당시에 뭐 주식이 좀 호황이었어가지고 그때 좀 큰 손실이 났었거든요. 거의 뭐
웬만한 집을 좀 날린 정도로 제가 크게 손실을 봐가지고 그때 조금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지식.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지인이 또 이런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주위에 막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사판 다니는 친구한테 뭐 사업할 거 없냐,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IT 하시는 분들한테 뭐 자리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래서 네. 그때 뭐 경업도 같이 했었고요.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식업 좀 저작업원으로 창업할 수 있고, 네. 당시에 또 다행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배달업 같은 거 해보면 괜찮을 거다 하고 지금 추천 받아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치킨집이고요. 그래서 되게 또 재수가 많이 좋았었는지 뭐 1년 안 됐는데 자리 되게 잘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위 랭킹 되면서 네. 그 안에 손실봤던 것들을 다 메꿨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가장의 이런 무게감과 함께. 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량 등록 노하우는 조금 더 이따가 물어보고, 제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치킨집 창업하면 얼마나 드나요? 저는 조금 저자본 창업을 해서 네. 한 3천만 원대 시작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좀 메이저 무슨 치킨집 하시면은 대략 제가 알기로 대략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마다 좀 다릅니다. 3천만 원은 굉장히 저렴한 창업 비용 아닌가요? 네, 저는 정말 소자본 창업했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9평 정도고요. 배달 전문점이어서. 배달 전문점. 네, 치킨 주방만 있고요. 안에 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배달 전문점 그 치킨집 해서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구매대행이라기보다는 좀 온라인 쇼핑이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강의 들을 때 보면은 뭐 유입, 전환 항상 이야기하시고, 거기에서 뭐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썸네일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달도 똑같거든요. 노출을 늘리고 약간의 다른,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배달 어플 들어갔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컨설팅을 받아서 적용을 하니까 바로 매출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번에 교육을 들으면서도 대량에서 매출 나온 거를 좀 약간 수동 작업해서 할 때도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리뷰 서비스 나가는 것처럼 판매하면서 뭐 서비스 나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결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온라인 마케팅 요즘에는 이제 배달을 해도 다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플랫폼 서비스 상위 노출해야 되고. 맞습니다. 상위 노출하는 법 알아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상위 노출하는 법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썸네일 좀 차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고. 클릭 유도하고. 들어왔을 때 그나마 전환되게 조금 뭐 서비스나 뭐 이런 거. 리뷰 서비스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딱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잘 배우면 다른 것도 요즘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상위 노출시키고 하니까 몇 달 만에 그럼 매출이 나나요? 치킨집은 열심히 하면은 2-3달,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3달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3달 안에? 또 그게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배달 어플은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신규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 요게 살아있을 때 영업 시간을 많이 늘려서 유입을 늘리고, 거기 안에 이제 뭐 리뷰 서비스 같은 거 해서 전환을 늘리고. 다 똑같은 원리로. 그럼 신규면 이것도 혹시 최신성 점수 주나요? 그게 이제 최신성 점수라서 이제 마크가 최신성 점수인 거죠. 그러면은 그때 진짜로 막 빨리빨리 늘려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때 유입을 늘리면 그때 빨리 이제 랭킹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바로 랭킹에 들어가서. 랭킹에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코로나 특수에다가 이렇게 랭킹까지 올라가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나요? 치킨집 하면 9평짜리? 저는 좀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제가 배달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면 1,200, 300 정도. 진짜? 구매 대행보다 이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요. 어떤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기본적인 CS는 다 똑같은데 이제 이거는 대면 CS의 약간 그 거의 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블랙 컨슈머들도 워낙 많고요. 대면 찾아와서 뭐 그런 분들도 진짜 소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악의적인 블랙 컨슈머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직원 관리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 치킨 업계가 조금 일이 어려워서 외국인들은 거의 좀 일을 부리기가 어렵고요. 그럼
내국인이라 하면은 뭐 대한민국 네, 국적을 가지신 국적을 분들은 가지신 분들은 잘 네, 처음에 못한다. 제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네. 보통 한 달이 2주를 못 버티세요 거의. 아 2주를 못 버틴다고요? 네, 2주를 못 버티셔서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다 외국인들, 뭐 베트남, 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분들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어쨌든 1200에서 그 정도 버시는데 왜 서파르타를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 가능성을 봤고요. 아 가능성을 네. 받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네. 이 업도 조금 이제 그래프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프가 좀 꺾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아. 이걸 메꿔야 되겠는데 네. 이제 그때는 이게 연말에 너무 바빠서 아예 신경을 못 쓰다가 이거 네. 다시 하면 되겠지. 될 거야. 더 많이 벌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확고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진짜 한 1, 2주는 호락호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아니 요거 혹시 실례되는 걸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랑 지금 이제 거리두기 완화됐을 때 네. 매출액 차이가 몇 프로나 감소했나요? 저는 한 20% 정도 빠졌고요. 평균적으로 3, 40%, 많게는 아. 50%까지. 아 진짜요? 되게 많이 좀 힘들어하세요. 아. 지금 뭐 배달도 그렇고 뭐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번화가는 잘 되시겠지만 그 외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 힘드시거든요 지금. 아. 그럼 그분들은 뭐 하실까요? 지금 이제 잘 안 되시니까 네. 방법을 찾아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4,800이면은 거의 한 달에 이걸로 한 2,000은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뭐 할까요? 저도 사실은 주위에 되게 많이 되게 알려줬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문의가 오지만 아, 처음에는 네. 이거 하면 무조건 용돈벌이는 할 수 있어라고 제가 되게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작년 10월, 11월 할 때 얘기했을 때 빨리 사업자 돼서 하면 알려줄게라고 했었을 때 네. 지금까지 사업자를 안 낸 친구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실행을 잘 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파르타를 들어가서 매출이 늘었는데 왜 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계속 온라인반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고독한 싸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같이 하는 거에 그 의지도 많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강사분들한테 듣는 것도 되게 감사한 부분도 많은데 네. 그 안에 같이 계시는 동기분들한테 듣는 것들도 되게 영향가 많은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갈증이 다 해소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네. 뭐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아니 오히려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유일하게 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네. 개발자도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도 제가 못하니까 엑셀은 진짜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엑셀은 정말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URL 긁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저 나름대로 그런 기술들은 사실 뭐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량 등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이게 예전 라이브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네. 제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바이올린을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올린이 그때 120만 원인가 했었는데 당시에 50% 할인인가 60% 할인 쿠폰이 먹여져 있던 걸 제가 긁어왔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이제 뻥튀기가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 라이브에서 이거 셀러한테 얘기하면 할인해 줄 거다. 네. 그게 기억이 나서 내가 이거 예전에 긁었는데 내 소비자가 원한다. 할인해 달라. 네. 바로 해주더라고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래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도 팔아본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불 이상짜리 많이 팔았었는데 120만 원, 140만 원짜리 이어폰 같은 거 스님한테도 팔아보고. 스님. 네. 그래서 이 종교계가 참 돈이 많구나. 140만 원짜리 이어폰. 네. 그런 약간 고가의 제품들. 최근에 뭐 건강관리 기계 같은 건데 뭐 남성을 위한 건강관리 기계도 한 120만 원짜리 팔아본 적 있고. 오늘도 지금 오기 전에 네. 피아노 한 160만 원짜리가 팔렸거든요. 또 그러고 보니까 크무비를 하시네.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요. 네. 제가 비싼 거를 취급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와요. 비싼 거를 올리신다는 거네요? 예, 제가 일부러 그 카테고리를 하나 남겨놓거든요, 항상. 네. 비싼 거 한 방 터지면은 아무래도 뭐 마진율이 요즘에 적어졌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160만 원짜리 팔면 30만 원은 남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알리만 해요? 아니면 타오바오도 해요? 요즘에는 타오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습니다. 타오바요? 네. 근데 주로 근데 알리를 많이 하긴 하죠. 비율로 따졌을 때 3대1 정도라고 3대1 정도? 네. 대박. 서파르타에서 매출이
계속 많이 느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느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꾸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같이 해보시니까 네. 그분들은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키워드 잡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직도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듣는 것들이 네. 아직도 썸네일 보면서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키워드 안에다 잡히는데 네. 그리고 사고 나더라도 사고라기보다는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을 일이 저는 여태까지 사실 크리티컬한 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카페에 공유되는 금지어 걸어서 했을 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거부감이 없고 저는 이제 뭐 반품이 들어와도 그냥 10개 팔면은 뭐 하나 반품 정도는 괜찮아라는 좀 주의여서 저는 그냥 좀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좀 예. 질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을 대량답게 아직 못 하시는 거죠. 주저주저 하시지만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로 봤을 때는. 낮에는 서파르타, 저녁엔 새벽까지 치킨집. 언제 쉬어요? 본인은 아니 쉬는 거는 못 쉬는데 인생이 재미가 있나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재미없진 않거든요. 그냥 계속 뭔가 변화는 계속 있으니까요. 네. 작년에도 뭐 매크로 하다가 지금은 제가 또 직접 해보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변화도 분명히 느꼈고요. 네. 앞으로도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할 게 많잖아요. 수동을 아직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사실 반자동 정도 해본 건데 네. 더 하면은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안정적인 뭐 제가 이제 그 대량권들 터지는 것들도 있지만 좀 안정적인 뭔가 베이스가 깔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쉬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회사 다녔을 때도 굉장히 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완전 열심히 막 했습니다. 네. 딱딱딱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막 네. 방법을 찾으셨을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는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끝났고 이제 우리 또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돈 많이 벌면 인생 재밌어요. 예, 그렇네요. 서파르타에서 알려주지만 조금만 직접 해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카테고리 공개래요. 근데 카테고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류랑 아까 악기류가 많이 팔리는 것 네, 같아요. 악기류도 괜찮았어요. 네, 악기류. 네. 네, 악기도 조금 특색 있는 거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색 있는 악기. 네. 크모비는 반자동으로 올리시나요? 따로 그거를 제가 셀렉을 하진 않고요. 네. 대량으로 올려서 반응이 나온 것들, 예를 들어 뭐 조회수가 좀 나온다든지 네. 판매가 한 2회 이상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반자동으로 옮겨서 작업하고 있어요. 타오바오도 대량으로 하시나요? 대량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사실 타워는 그냥 2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긁어서 완전 대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량 올리실 때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서프라이즈도 쓰고요. 네. 캐시데이터 쓰고 네. 미도스까지. 그러니까 타워용으로 미도스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네요. 이것도 예. 뭐 개발자 출신이라 그런가요? 근데 약간 그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다 있어가지고 네네네. 최대한 특색 살려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지금 대량이 많이 힘든데 맞나요? 저만 힘든가요? 사실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가격 싸움도 많이 붙고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차별성을 좀 붙이셔야 되는데 네. 워낙 팁을 앞에서도 많이 해주시지만 뭐 네. 썸네일 뭐 2페이지를 긁는다든지 네. 해보실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그 결과값에서 필터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조회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살아남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예 카테고리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거는 하면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아예 특색 있게 긁거나 아니면은 필터링을 걸 때 좀 더 차별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카테고리의 최종 단계까지 가서 가져온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최하위 카테고리. 네, 최하위 카테고리. 아니 본인은 2달 만에 지금 매출이 많이 났는데 힘들다고 하면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작년 제가 10월 작년 대비? 비교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마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 52% 네네네네네. 넣어도 팔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반응이 진짜 시원찮더라고요. 그렇죠. 키워드는 어떻게 찾으시는지? 키워드는 주로 카테고리 매칭 수업에서 들으시는 거죠. 카테고리 매칭을 해서
힘주는 키워드 앞에 놓고 뒤에는 많이 쓰는 뭐 대형이나 중형 2개 정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그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 찾으세요? 주로 저는 셀러라이프랑 아, 네. 포셀 2개 같이 아, 병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양하게 쓰시네요. 네. 아니, 네.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경험이고 이래서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여기에서 좋은 거, 저기에서 좋은 거를 막 잘 또 엮어가지고 효율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금 사실 좀 죄송한데 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약간 꽈서 하거든요. 예, 그게 좋죠. 네. 예. 주시는 대로 좀 그것들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네네네네. 예, 그런 게 조금 저는 차이를 만드는 데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걸 믿는 스타일입니다. 마켓은 어디 입점하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 뿌리는 건 쿠팡 뿌리고요. 그리고 네. 그 외 네이버 외 4대 마켓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페이지 긁어서 수집하실 때 이미지나 그런 거 거르는 작업하시나요? 전 안 합니다. 안 해. 대량 진짜 이게 대량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합니다. 네. 크무비 반품권은 상품 거의 받으시나요? 아니면 반품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 큰무비 한 번도 반품 안 했습니다. 아, 100만 원 넘는 거 전화도 하물며 경동택배 넘어가도 전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운이 그래서 좋은 건가? 네, 저는 진짜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가지고 네. 사실 좀 겁납니다. 나중에 사고 날까봐. 아니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지? 진짜 한 번도 안 났어요.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그 마사지 의자를 팔았는데 네. 그것도 사실 좀 늦게 갔거든요. 이번에 그 노동절 껴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그것도 컴플레인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상한 신기하네.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초반에 매크로로 일주일 안에도 6개 계정을 다 채웠다고 하는데 쿠팡도 그렇고 일 등록 개수 제한이 심한데 매크로라도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저 당시에는 쿠팡밖에 안 했습니다. 네. 쿠팡만 해도 그 정도가 나왔어요. 당시에는. 쿠팡하고 그거 옵션수 적은 거. 따로 설정은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옵션도 적은 걸로 하면 충분히 일주일에 6개 계정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4시간 돌아가는 매크로였기 때문에 네네. 하루 넘어가서 걔가 만약에 꽉 차면은 걔가 계정이 넘어가지만 네. 결국에 12시간 또 넘어가면 또 다시 올려지거든요. 네네. 네. 서파르타 끝나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궁금해요. 일단 저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뭐 사무실을 얻고 이런 거는 어렵고 아직 제 매출이 막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서파르타 5기 사무실이 지금 6기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좀 같이 쉐어해서 쓰기로 했고요. 아. 그래도 저도 이제 또 누군가와 이제 네. 소통을 해야지 좀 부단히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네, 이제 당분간은 그쪽으로. 선배님들이 또 그 옆에다 뭘 얻었나 봐요? 네, 그쪽에서 또 이게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서파르타 듣고 계셨다고, 서파르타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강의비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추천하시는지요? 이거 솔직하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본인의 사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참여를 하시기 전에 네. 기본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볼 수 있는 거 네. 해보고 가라? 네, 그래야지.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셨을 때 갔을 때 선생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너무 좀 수준이 안 됐다고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네네.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가시면은 좀 네.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과도가 올라왔을 때 가시는 건 적극 추천입니다. 좋습니다. 서파르타 지금 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쿠팡 옵션수로 따지다 보니 하루에 많으면 몇백 개 올라가는 정도던데요. 이걸 뭐를 올리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브랜드 뉴트님이 강의비 이상 얻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네네네. 너무 당연합니다. 등록된 제품이 위너가 아니면 쿠팡 추천가로 수정해서 위너 작업하시나요? 위너 작업. 위너 작업을 다 일일이 하진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도 대량답지가 않아요. 네. 위너 작업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매크로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없죠.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만드는 프로그램을 매크로로 돌리는 그럼 너무 작업을 좋을 따로 하려고요. 네. 요즘은 키워드 위주로 대량 작업하시나요? 아니면 일부 키워드 잡고 여전히 최하위 카테고리로 긁으시나요? 최근에는 그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 시즌이 좀 워낙 좋은 시즌이라서 네. 시즌 제품 위주로 조금 대량을 하고 있어요. 시즌 제품. 네, 될 만한 시즌을 긁어서 네. 그걸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매 대행의 또 묘미죠.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하자면 시즌 제품을 하는데 키워드를
몇 개 정도 잡고 올리세요? 저 주로 3개 잡습니다. 3개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최하위 카테고리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긁고 오나요? 아니면 저는 그것도 사실은 네. 이제 커리큘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율로 긁어오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시간이라 생각해서 네. 전체 다 긁어오는 위주로 그냥 설정 자체를 다 이제 끝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네, 왜냐면은 그거 하위로 가면은 네. 사실 페이지가 많지 않거든요. 네. 많이 긁어봐야 뭐 5개, 6개라서. 네네네네. 그거는 그렇게 긁을 수 있죠. 네. 충분히 5페이지 정도는. 자, 우영우 고래 우산 올리자마자 반응이 좋았는데 홍콩 사업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올린 제목까지 그대로 베껴서 올리더라고요. 그럼 그냥 상품 발굴 포기해야 할까요? 이거 푸실 수 있잖아요. 네, 풀어서 작업 새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 네, 사은품 같은 거 하나 묶어가지고 푸시면은 풀려요. 네. 사장님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 잘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부끄럽지만 의지력이 좀 약합니다. 하루 루틴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혼자 일하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나요? 진짜 시간 부족하신 사장님이라 네. 하루 루틴은 뭐 근데 저런 분들 서파르타 가셔야 되는데. 하루 루틴을 잘 못 잡으면 잘 잡아주세요. 루틴 정말 잘 잡아주세요. 그렇네. 거기가 이제 9시부터 네. 쭉 루틴을 잡는 네. 연습을 하니까 서파르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좋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팡은 소명 메일이 자주 오던데 계정 정지당한 건 없으신가요?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 생각하면은 대량은 하지 못하신다고 보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금지어 아주 크리티컬한 것만 안 하시면은 네. 생각보다 빨리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정 생명력을 한 3-4달 정도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면은 대량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네. 하고 만약 하면 새로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어렵진 않거든요. 네. 이번에도 쉽게 6개 만들었어가지고. 이게 최신성을 아시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없어지면 또 만든다. 새로 만들면 되죠. 그게 대량의 묘미죠. 네. URL 리스팅 하실 때 알리에서 키워드 검색해서 수집하시나요? 아니면 카테고리만 끝까지 타고 가서 들어가서 수집하시나요? 그 제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부품류는 무조건 끝에서 긁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진짜 키워드를 잡아서 하실 거면은 그건 영문으로 검색하셔서 URL 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는 필터까지 하나 더 어떤 조건이든 거셔야지 조금 결과값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대량만 하시나요? 지재권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수동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아니요, 저는 대량을 위주로 하지만 다 합니다. 반자동도 하고. 팔린 거를 아직은 수동은 안 하긴 하지만. 네. 대량을 해서 이제 팔린 제품을 재가공하시는 단계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출이 막 몇백만씩 나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네요. 프로그램별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 생각하시는 거. 일단은 사실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유저 대비 최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묶이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매출 빨리 만드는 거는 최신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들어진 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기도 했고 안정성이랑 속도 면에서 정말 괜찮고 그리고 좀 대량 작업하는 게 특화가 됐고 비도스는 사실 타오 때문에 쓰는 거라고 비도스는 타오 때문에. 서프라이즈도 다음 주에 타오 오픈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여쭤봤었는데 드디어 되는군요. 드디어 타오 오픈합니다. 네. 대량으로 긁을 경우 중복 상품은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일부 이미 프로그램 안에서 다 중복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별도 작업은 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제가 시도해봐서 아는데 계정이 풀려야 계정이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정이 풀려야 계정을 늘릴 수 있대요, 요즘에. 쿠팡. 최근에요? 저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2달 전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네. 부품류는 반품 시에 당근에서 대파리도 안 되는데 주문 처리 두려움은 없나요? 저는 그냥 특히나 반품류가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죠. 부품류는 그렇죠. 뭐 10개 팔아도 반품류 해봐야 3% 내외라서 여태까지 자료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번 더 9번 더 파시면 더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대량, 진짜 대량 마인드다. 9개 더 파시면 되죠. 대량 마인드야, 대량 마인드. 저희 그 치킨집에 막 이상한 거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 반자동 프로그램은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대량도 되고 반자동도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반자동 따로 씁니다. 윈들리 쓰고. 아, 윈들리 쓰고. 와, 진짜 많이 쓴다. 그거 다 쓰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제가 워낙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지 네. 헷갈리는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아, 서프라이즈 아마존은 조금 늘어질 것 같아요. 예, 중국 쪽을 더 확실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마인드 컨트롤 얘기 나왔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좀 그래도 뭔가 멘탈이 깨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일만 하시다 보면 뭐 치킨집도 뭐 그런 진상 고객들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예, 그럴 때 한 번씩 멘탈이 붕괴될 때 어떻게 많이 저는 저만의 좀 장소가 있어요. 아, 장소가 네,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광진구 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네, 거의 광장동이 이제 한강에 이렇게 보이는 그 아주 조용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새벽에 가서 혼자 멍 때립니다. 아, 새벽에 한강이요? 네, 아무도 없을 때 한 5시쯤. 새벽 5시요? 네.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제 약간 항상 좀 시끌벅적한 데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좀 조용한 거를 조금 필요해서 좀 이렇게 아니, 뛰어 들어가진 않고요. 네,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안 되고요. 네. 아, 프로그램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프로그램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 확신이 있거든요. 네. 잘하면 돈 이상 나온다. 네네네네. 아, 서프라이즈 알리에서 수집할 때 배송비는 계산 안 하고 수집이 되나요? 영마진다는 경우가 저희가 지금 수식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그런 일 있으면은 서프라이즈 그 채널에 한번 올려주세요. 서프라이즈 요즘 신규가 아직 안 됩니다. 네. 앞으로 대량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량 사실 힘들어지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을 하고 해야지 사실 눈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건 맞거든요. 네. 어떤 게 팔리는지, 그리고 어떤 시즌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신규 상품 같은 경우에 대량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즌 상품은 어떻게 짜시나요? 주로 이제 요즘에 워낙 다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뭐 셀러라이프도 그렇고 판다랭크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은 시즌 상품이 조회가 되는 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 보시면은 쉽게 필터링 하시는 건 쉬워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즌은 뭐 월별로 언제가 팔렸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작년 데이터를 보거든요. 작년에 매출 건수 검색 건수가 많은 시즌 상품들. 그건 올해도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우상향 키워드는 사실 프로그램 거기서 다 알려주긴 해요. 네. 그리고 김모 씨. 이전에 이미 대량을 시작하고 데이터를 잡고 자리를 잡아놓으신 분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신인 셀러들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일까요? 대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몇십만 개씩 가지고 있던 분들이 사실은 다 없어졌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진짜 많이 몇백만 개 깔아놓으신 분들이 다 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마켓에서 이 제재를 걸어가지고 많이 없어져가지고 뭐 이거는 저는 대량은 이미 기존 셀러랑 지금 셀러랑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량은 그래요. 오히려 위탁 판매나 사익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시켜 놓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대량은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팔린 것 가공은 위너 안 된 것만 하시나요? 위너로 올라간 것은 어떻게 하고 가공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팔린 것은 어떻게든 가공하면은 어차피 풀 수 있기 때문에 위너랑은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수강생 2달 차입니다. 사업자 6개 중 잘 나가는 애들만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스토어의 내부 등급 같은 게 올라가면서 점점 노출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팔리는 사업자만 매출이 나온다. 이거는 마켓에서 막 그렇다고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근데 특정 사업자에서 특정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약간 이거는 그쪽 로직인 것 같은데 맞죠? 특히나 쿠팡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그거는 좀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네, 좀 사업자를 많이 늘려서 막 해보는 것도, 네, 어떤 거는 진짜, 어떤 사업자에서는 진짜 잘 나오고, 네. 어떤 거는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진짜, 그래요.
네, 저도 그 대중을 못 잡겠는데. 그게 이게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네. 근데 저는 그 로직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좀 숨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시는구나. 효자 상품 만드신 노하우 좀 알려달래요. 사실 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시즌 상품 키워드 잘 잡아서 올렸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네. 대량이 참 노하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이 안 되는 이유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잘 되는 이유 찾기도 조금 어려워요. 네, 이게 진짜 확률 싸움이라고 저는 보기 네. 때문에 확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 다 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시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대량도 저는 똑같아 생각해요. 네이버에도 대량을 올리시나요? 저는 사실 아직은 네이버 하지 않고. 네이버를 안 해요? 네, 지금은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린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잘 팔리는 애는 올리는데 네. 네이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 정지당하면 사업자 전체적으로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네네. 조금 조심히 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다시 좀 건드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타워 물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리는 지재권 이슈가 좀 있으니까요. 네네. 대량은 직원 채용 없이 혼자서 계속 하시나요? 네, 현재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 손이 빨라가지고. 진짜. 쿠팡은 알리 80% 이상 묶이던데 그냥 두시나요? 80% 이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 어떻게 달라요. 올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쭤보시는 분이 그냥 뭐 별점 4개 이상 판매 많은 순 뭐 이런 식으로만 올리면은 그러면 묶이는 거죠. 예. 효자 상품 몇 개 정도 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지금은 2개요. 사실 개? 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한 지 이제 6주 차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매크로라는 게 직접 알려주시죠. 일단은 매크로가 이제 반복 행위하는 게 매크로인데요. 네. 그 매크로가 구조상 어떻게 돼? 엑셀 같은 데다가 리스트랑 가격 구간 필터를 다 걸어 놓으면 계정별로 그때는 뭐 미터시니까요. 계정별로 로그인을 자동으로 해서 해당 URL 넣은 다음에 수집 페이지를 걸어주고 필터까지 걸어주는. 근데 그거를 제가 리스트를 1000개, 2000개 해놓으면 순차적으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걸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알리는 나이 든 사람들이 구입하지 알리 점차 알려지면 구매 대행은 그냥 폭삭 망하는 구조. 네, 뭐 알리가 알려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리가 알려지겠죠. 근데 그러면 쿠팡 네이버가 알리한테 밀린다는 얘긴데 저는 그게 언제 알려질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제가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캐시가 만료가 됐다. 네.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저도 찾기 어려울 때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도 판매를 하려면 다시 사야 되는데 네네.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다른 일반적인 유저들도 알리를 들어간다 한들 그 네. 물건을 못 찾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저도 못 찾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요? 알리를 가서 찾기가 어렵다. 그 물건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은 좀 열려 있을 거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처음 들어보네요. 계속 혼자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도 찾기 어려운데 저 사람들 잘 찾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리가 자꾸 알려진다고 하고 하는데 알려지면 네이버 쿠팡 지마켓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는 이미 알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마존은 11번가에 들어가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다 뛰어들거든요. 예.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플랫폼마다 당일 배송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사입을 빨리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너무 급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오.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 닦이고 나서 네. 소위 말하는 좀 성공한 셀러 한 뭐 월 1억 매출 정도 생각해서 그때 되면은 조금 그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이템은 찾아볼 것 같고 사실 지금도 막 눈여겨 보는 것들은 있는데 네.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 또 사고 날까봐 조금 안전하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식 이후로 살짝 이제 오오 좀 하시네요. 조금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려. 돈을 이렇게 조금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버시니까 네. 가족분들이 좀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또 뭐 예전에도 회사 다닐 때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지만 지금은 더 할애를 못하긴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뭐 물론 제가 뭐 하루 이틀 뭐 진짜 시간 내고서는 예전보다 좀 자유롭게 가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내는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뭐 저희
지금 이제 뭐 와이프나 애들은 또 그렇지만 특히나 뭐 부모님이나 저희 친인척들은 아예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오프라인에서 고객 유입 늘리듯이 온라인에 적용한다면 리뷰 서비스 같은 마케팅이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힌트라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배대지가 좀 물건 쌓아놓는 게 가능한 구조여서 저는 잘 팔리는 상품을 넣어놓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항상 이제 시즌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요즘에 이제 더우니까 손선풍기 싼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걸 그냥 서비스로 껴서 주는 거예요. 손선풍기를 껴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요? 저는 다른 걸 드리고 다른 걸 드리고 있는데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네네네. 채널 만드실 시간은 없으시죠?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요. 제가 네네. 그때 막 육아휴직 낼 때 육아휴직 관련된 컨텐츠 만들려고 뭐 네. 블로그도 쓰고 아, 다 개선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뭐 네네. 시간 되면은 조금씩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열심히 사시는 입장에서 네. 좀 열심히 살라고 이번에는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만 누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시고 늘리시면은 그 늘리는 시간만큼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안 되시면은 스파르타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강제로 12시간 묶여 있으시니까요. 네네네. 네, 반강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루틴이 안 잡히신 분들은 서파르타 가시면 루틴이 싹 잡아집니다. 네. 못 나가니까요. 사실 저도 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루틴. 그렇죠. 이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 시간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나약해서 같이 옆에서 으쌰으쌰하면 또 하게 되는데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인 거죠. 루틴 잡아주고 환경 만들자. 그 두 개가 이제 서파르타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하시다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나오시냐면 대학생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빚을 지고 시작했어요. 구매 대행을.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해서 빚을 많이 갚아 나가는 그 친구 분을 데리고 오늘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분들이 잘하시죠. 너무 진짜 군대 진짜 사람 나쁜 사람들 많아요. 진짜 군대 나와서 돈도 얼마 없는 친구를 그렇게 빚까지 다 지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 맞습니다. 진짜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와이프분 보고 계시나요? 아마도 볼 수도 있고 아마 애기 재워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 뭐 한 말씀 하셔도 되는데. 보고 있다면 진짜 고생 많은데 내가 좋은 말 못해줘서 미안하고 제가 또 이게 애살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있으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만 더 버텨주고 더 잘 할게. 미안하다.